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64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똑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지난 10일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이 $1,800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이보다 약 60불 정도 더 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한인들은 몇 살 때부터 이 연금 혜택 받기를 원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델리닷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외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최대한 늦게 받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자는 만기 퇴직 연령인 67세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2세 수령을 택한 비율이나 가장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70세를 택한 한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각 26%, 2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각자 처한 재정 상황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으면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왜 한인 4명 중 3명은 굳이 연금을 그 이전에 받으려는 것일까요? 주류 사회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CNBC는 지난 8월 글로벌 자산 운용사 슈로더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미국인은 10%만이 70세까지 기다렸다 소셜연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인들보다 15% 정도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미국인이 더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셜연금 조기 수령 이후로 소셜연금이 바닥날까봐 걱정돼서를 꼽았습니다. 무려 전체 응답자의 44%를 차지했는데요. 돈이 필요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그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셜연금이 바닥날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필립 스와겔 연방의회 예산국 국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소셜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33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현행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수혜자들의 혜택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더 많이 받겠다고 기다렸다가 기금이 바닥나면 혜택이 오히려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괜한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62세. 이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 만기 연령인 67세까지 기다렸다 받는 것보다 약 30% 정도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67세를 기준으로 수령하는 액수를 100% 다 받는 것으로 하면 62세부터 받는 액수는 67세 수령액의 약 70% 정도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67세 이후 70세까지 매년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8% 정도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62세 수령액보다 최대 76%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액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보스턴 대학의 레리 코틀리코프 경제학과 교수는 소셜연금에 있어 인내의 보상은 크다며 소셜연금의 지급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미리 적은 금액을 받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당연히 최대한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연금 고갈에 속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세금을 올리거나 정년을 늘려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연령을 더 늦추는 방법, 아니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잘 섞는 방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세제 개혁에
공화당은 정년 연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보도된 뉴스 가운데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한반도의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를 거쳐 미국까지 사랑을 이어온 두 한인 남녀의 80년 된 러브레터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지난 2018년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 자넷 곽 씨는 옷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박스에서 노랗게 빛바랜 편지 75통을 찾았는데요. 이 편지 대부분이 30여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연애 시절 할머니에게 보낸 연서들이었습니다. 1953년에 찍은 두 분의 결혼식 사진도 있는데 한복을 입고 서양식 블루스를 웃으며 추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연서를 시리즈로 공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한국통일부의 의뢰를 받아 대면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외 이산 가족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갤럽은 애틀랜타, LA를 방문해 현지 이산 가족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재외동포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조사해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북한에 있는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종교 생활 중 한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미 체포된 삼형제의 어머니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수감자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이 씨는 지난 11일 한인 여성 조세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는데요. 이 씨는 용의자들의 거주지이자 범행 장소였던 주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보석이 불어된 채 살인, 감금, 증거 조작, 사체 은닉 및 은폐, 허위 진술 등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남편 이모 목사를 찾아야 이번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도깨비 뉴스 264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을하면 어떤 단어나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 떠오르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든 자신만의 넉넉한 가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살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